울진의 한 비행 훈련원.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으로 향하는 문이 닫혀버린 지 1년.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비행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 한슬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종사 훈련생 임장섭이라고 합니다. 한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를 해서 약 1년이 채 되지 않게 일을 하다가 많은 조종사분들도 보고 얘기도 나눠보고 하다 보니 이쪽이 어쩌면 내 적성에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종사분들 보면은 제복을 입고 공항에 출근하시고 하시잖아요. 사실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는데 배워가면서 제 손으로 직접 이착륙을 할 수 있었을 때 큰 성취감과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그리고 해구에서 진짜로 그렇게 조종사의 꿈을 안고 훈련생이 된 지 1년 반. 아직 한슬기 씨의 갈 길이 먼데요. 로컬라이저가 왼쪽 튀었으니까 난 수정 몇 도 해서 지금 얼마. 그리고 나머지 구름이나 강수 등은 특이사항 없고 그다음에 2,000에서 5,000피트까지 약 모더레이트 터뷸런스 있는데 저희는 8,000에서 7,000 갈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갈 때는 배풍을 받고 가고 올 때는 정풍이라 시간이 좀 더 걸리겠네요. 네. 비행을 할 때 이제 위험한 요소가 될 만한 뭐 아이싱이라든지 이런 이착륙할 때 강한 바람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말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부터 외부 점검이 시작되는 거죠. AFH 보면. 훈련생들은 교관과 2인 1조로 비행 훈련을 하는데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안전을 위해 기체 외부에 특이사항은 없는지 프로펠러나 바퀴, 날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올릴 때 위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 확인해주고. 내부 점검까지 마치면 드디어 비행 준비 완료. 이제 하늘로 날아오를 시간입니다. 오늘은 울산공항에 착륙한 후에 바로 기술을 들어 재이륙하는 일명 터치앤고라는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성실한 훈련생 슬기 씨. 차분하게 비행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느려진 힘이 좀 부족했죠? 비행 중 조종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 순간 집중해야 하는데요. 알죠? 그날 불러봐. 울산공항으로 향하는 하늘길. 오늘은 기류가 유난히 불안정합니다. 2,700m. 울산 쪽으로 걱정지대가 많아서 항상 터뷸런 타거든요. 스트레스 꽉 조여주고 터뷸런 탈수록 내 기준 피치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3마일 전. 이런 경우 종종 있을 거예요. 이럴 때도 절차 당황하지 말고. 내내 불안정했던 울산 하늘의 기류만큼이나 지난 1년간 항공업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휘청였습니다. 여객기 이용객 수는 급감했고 항공사 직원들의 인력 감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곳 훈련생들의 불안감도 커졌는데요.
아예 항공사 자체에서 지금 공채가 열리지 않고 있고 폐업을 하는 항공사도 생겨나고 합병을 하는 항공사도 생겨나다 보니까 갈수록 문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예 당황하거나 불안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이 상황도 언젠가는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또 그 시기가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내가 또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로 이제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엔 활주로가 아닌 모의 비행장치 훈련실에서 임장섭 훈련생을 만났는데요. 실제 비행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여러 다양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번에는 엔진 페일리어 상황 같이 다시 한 번 더. 잘못된 조작이 나왔던 거지. 엔진 페일리어, 자, go around. 하겠습니다. 자, 금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한 번의 판단의 실수가 엔진 페일리어 상황에서는 큰 크리티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플랩을 쓸 때도 정말 신중하게. 트림 세트. 자, 여기서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게 윙 레벨이 잘 안 됩니다. 실제 비행보다는 오히려 잘 더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감각도 다르고 파워를 얼마큼 넣냐 빼냐 그 감각이 실제 비행기랑은 많이 달라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행 경력을 쌓아서 조종사로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3, 4년. 그 지난한 시간을 버텨내게 하는 힘은 하늘 위에서 오롯이 혼자 느낀 특별한 경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경주도 직접 가봤고 울산도 가봤는데 울산으로 이제 장거리 비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을 6,000피트, 5,000피트에서 보니까 이런 경주랑 울산은 큰 도시들이 굉장히 작게 느껴졌어요. 이런 경치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비행을 하면서 그 하늘에서의 광경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었습니다. 비행을 하지 않는 분들이 쉽게 느낄 수 없는 이 하늘 위에서도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이거를 내가 직접 조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닫힌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멈춰있던 비행기들이 비상하는 날. 그날은 왠지 하늘도 맑을 것만 같습니다. 훈련생으로서 교육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교관으로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발판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저의 작은 꿈입니다. 잡을 때부터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이 무거운 거를 들 수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 할 텐데 잘했다 하면 이제 그때 딱 쾌감이 날아갈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체를 못 할 것 같아요. 매 경기마다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성장하고 있는 박혜정 선수. 이미 장미란 선수의 학창시절 기록도 모두 갱신했다고 합니다. 윤예진 선수 역시 여자 76kg급에서 최강급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작년 가을에 열린 선수권 대회에서는 본인의 신기록을 달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두 역도 소녀의 훈련 모습
살짝 들여다볼까요? 무려 140kg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들어올리는 박혜정 선수. 감히 쉽게 가늠조차 되지 않는 무게인데요. 역도 선수가 머리 위로 바벨을 들고 버텨야 하는 시간은 단 3초. 그 잠깐의 순간이 매일 쉼없이 더해져 선수들의 기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재능보다는 연습을 믿는다는 윤예진 선수 역시 쉬지 않고 바벨을 들어올리는데요.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것 같아요.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럴 땐 다 쉬고요. 네. 그럴 때 빼고는 거의 다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무거움. 코로나19는 이 성실한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대회들이 줄줄이 연기됐고 선수들은 목표를 잃었는데요. 원래 3월 달쯤에 시합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연기되고 이래가지고 뭔가 착잡하고 저거 하나 바라보고 있었는데 취소가 되니까 그럼 이제 조금 또 이제 할 마음도 조금씩 없어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많이 허탈하고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해왔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회는 멈췄지만 훈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약 없는 대회를 기다리며 매일 무거움을 견뎌낸 선수들. 덕분에 굳은 살과 송진 알레르기로 손바닥은 엉망이 됐는데요. 하반기에 재개된 역도 대회에서 두 선수 모두 자신의 신기록을 수립하며 기량을 입증해냈습니다. 인상 120에 용상 160이 목표였고 이제 신기록 갈아치우면서 이뤘어요. 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스위치는 80kg 넘고 영상도 100kg가 넘는 게 목표였는데 둘 다 이렇게 목표를 이뤘어요. 잠깐의 쉬는 시간. 우리나라 여자 역도의 미래라는 무거운 수식어는 잠시 내려놓고 그저 웃음 많은 여고생으로 돌아갑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목표를 이뤄낸 선수들. 그들이 매일 버텨낸 3초가 모여 올해는 또 어떤 기록들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되는데요. 남들 시선에 휘말리지 않고 제 자신을 잘 다독여줄 수 있는 선수였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좋은 말 해주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다치지 않고 건강한 게 제일 1순위인 것 같고 인상 130에 용상 170을 보고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가뜩이나 꽁꽁 얼어붙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21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더욱 한숨이 깊어진 이들. 바로 취준생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번 연도 큰일 났잖아. 그치.
사기업 하는 애들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 이번에. 맞아. 보통 카페 가서 공부하면 집중이 잘 되잖아. 근데 카페 같은 데도 이제 못 가고 3단계, 2.5단계 되면서. 그치. 나 이전에 다녔었던 곳도 원래는 좀 많이 뽑았거든. 근데 한 직무를 아예 안 뽑더라고. 아예 한 직무가 날라갔어. 이번 연도. 기업들도 인력을 최대한 안 뽑으려고 하고. 그치.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채용 계획을 축소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합격 결과는 언제쯤 나온 거야 그러면? 아, 저번 주 목요일 날. 저번 주 목요일? 좋겠다, 진짜. 그치. 어디라도 된 게 다행이지. 그러니까. 너 같은 애들이 또 빨리빨리 가야 남은 사람들도 이제 갈 자리들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된 거고 진짜 축하하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는데도 가슴이 엄청 뛰더라고요. 가슴이 뛰면서 아, 합격했을까? 합격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불합격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무수한 고난하고 걱정도 많이 들었는데 다행히 좋은 소식 받게 돼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 이 문자 한 통 받는 일이 왜 그리 어려운 걸까요? 어떤 시험 보러 갈 때나 면접 보러 갈 때나 잘 보고 와라는 말이 응원해주는 말인데 저한테는 부담감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취준을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이제 실패랑 탈락을 겪으니까 이렇게 격려 섞인 말을 해주는 것도 조금 뭔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응원과 걱정도 점점 부담이 되는 마음. 취준생의 시간은 그래서 더욱 외로워집니다. 집에서 다시 만난 희윤 씨는 면접을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쉽지 않은 일에 도전해본 경험. AI의 질문을 보고 주어진 시간에 맞춰 답을 하는 일명 AI 면접입니다. 학부 시절에 캘리그라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서 도전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매출량이 어느 순간부터 직접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아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활동을 접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모든 팀원들이 같이 함께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캘리그라피를 통해 마음의 지난해 얻을 수 있는 사회 곳곳에서 언택트가 강조되면서 AI 면접 비중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덕분에 취준생들은 해야 할 공부가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의논을 함께 나눌 수 있었고 100% 중에 한 80%, 90%가 지금 무표정이라고 약간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런 피드백을 방금 받았거든요. 그 1년 전만 해도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기업들마다 이렇게 취급하는 방식이 다 상이하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지금 AI 역량 평가를 다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년 상반기 때 15개 정도? 20년 하반기 때 15개? 그 정도 쓴 것 같아요. 햇수로 이제 취준 3년 차에 접어든 희윤 씨. 폴더에 쌓여가는 이력서만큼 실패와 거절의 경험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떨리고 이런 게 있는데 계속 그런 결과를 받다 보니까 좀 약간 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너무 많이 반복을 하니까. 이게 이렇게나 힘든 일인가? 아,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내가 취업할 자리가 있긴 할까? 잘하고 있는 게 맞지? 이러면서 저 자신한테 스스로한테 좀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것 같아요. 아들의 취준 생활을 바라보는 아버지도 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요즘은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고. 하기가 힘들지. 근데 또 될 사람들은 또 돼요. 주변에 보면은 그렇지. 또 될 사람들은 또 한 명씩 한 명씩 가. 뭐 1년 막 이렇게 하고 하다가 가더라고. 근데 친구들도 요새 좀 많이 가고 그랬잖아. 아빠가 좀 뭐 이 진짜 기업진 한 개 가지고 있으면 너도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될 텐데 그지? 좀 미안하네 그런 거 보면. 뭐 했네, 뭐 한 20대 후반이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그 취업에 목매가지고 거기 공부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진짜 안쓰러워요.
제 2021년 꿈은 취업을 하는 것. 사무실 밀집 지역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음식점. 박경규 씨는 이곳에서 올해로 5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계산대가 북적이길 기대하며 영업을 준비합니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도전한 창업. 열심히 한 덕분인지 작년 초까지는 매출도 썩 괜찮았는데요. 코로나19와 함께 내리막길이 시작됐습니다. 무 그냥 안에다 넣든지 바깥에다 놔도 돼. 어차피 오후에 할 거잖아. 그 와중에 오늘은 문까지 말썽이네요. 이런 것도 직접 붙이세요? 저도 원래 이런 거 하나도 못했는데 이제 영업하다 보니까 이런 작은 것들 있잖아요. 뭐 전기라든지 뭐 이런 간단한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철물점에서 사면 막 5만 원 하는데 인터넷에서 시키면 한 10,000원, 20,000원에 해서 할 수 있는 거여서 이런 거부터 다 하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점심시간마저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12시가) 다 되도록 여전히 한산한 가게 안. 그 많던 여의도 직장인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은 예약이 우선은 그 점심시간에 한 팀도 없어요. 그래도 원래는 한두 팀은 있었는데 힘들어도 뭐 바깥에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바깥에 쳐다보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나 2층에 다른 가게는 손님들이 들어가나 뭐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주변 음식점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점심에 장사하다 보면은 사장님들 이렇게 쓱 걸어오셔요. 복도 끝에서 이렇게 쓱 걸어오신 다음 우리 가게 이렇게 있나 쓱 보셔요. 그런데 그게 본인 사장님 가게에는 손님이 없다는 거겠죠? 네, 안녕하세요. 몇 분? 네, 이거 QR코드나 수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물이랑 세팅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첫 손님이 오셨습니다. 네, 마레올리오 빼쉐 멜란제네 맞으세요? 네, 준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센 불에, 아예 센 불에, 네. 당연히 레어에 가까운 거니까. 네. 빼쉐 하나 있어. 네, 46,000원 나오셨고요. 영수증 드릴까요? 배달 주문도 들어왔는데요. 오늘 점심 장사 괜찮은 건가요? 오늘에 한 2배 정도는 돼야지 이제 저희 보통 매출이고요. 점심은 그나마 이렇게라도 괜찮은데 지금 저녁이랑 주말이 문제여서. 전체가 만석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 코로나 전에는 거의 점심에는 거의 만석이었죠. 지난해 9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걱정해 주시는 거는 부모님이랑 저희 뭐 가족들이죠. 그래갖고 한 번은 어머니께서 일요일 날 혼자 오셨어요. 오셔갖고 파스타 먹고 싶다고 오셨는데 파스타 드시고 제가 이제 어머니 이제 배웅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돈 5만 원짜리 몇 장 이렇게 던져놓고 그냥 뛰어가시더라고요. 분명히 어머니는 제가 안 받으실 줄 알고 근데 그때 모습 그 한순간 그때만 해도 정말 가슴이 정말 아팠죠. 둘째가 머리 이렇게 그냥 딱 잡았는데 머리가 진짜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는구나.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2달인가 2-3달 만에 거의 20kg 정도가 빠졌죠. 아까 11시 반에 절망적이었다. 우리 한 11시 50분까지 거의 손님 안 왔지. 네. 약간 나 진짜 멘탈 나갈 뻔했어. 올해 들어서 제일 안 왔었잖아. 네. 마지막에 좀 와서 다행이지. 주변에서는
인건비를 아끼라는 조언도 많습니다. 저희 가게 문 여는 게 더 손해인 지금 이 상황에서는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하죠. 이번 달은 좀 반만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단체 문자로 코로나임에도 잘 되는 가게를 운영했으면은 내가 너네들한테 이런 말을 안 해도 될 텐데 미안하다. 정말 하나같이 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렇게 해주는 거 보고 너무 고마웠죠. 이렇게 업무 시간을 조정해가며 직원들과 함께 견디고 있는 이유.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그래도 나을 거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분명히 저희 가게도 좋아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폐업은 정말 단 한순간도 폐업은 생각해 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저는 1월부터 계속 매일매일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희망이 없으면은 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일상, 평범했던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꿈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버는 거고, 지금 열심히 일해도 돈을 벌지 못하고, 그리고 쉬는 날은 그냥 정말 아무것도 고민 없이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그냥 평범하게 좀 살아보는 게 꿈이에요. 목표예요, 그게 2021년도에. 오늘 나가시는 거 사전 체크인 하셨죠? 연말 마지막이랑 첫 주는 조금 더 비싸요. 일반 저차. 여행사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인데요. 해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중요한 출장이 있으신 분들 그런 업무만 해외로 나가고요. 여행은 거의 제주도나 아니면 국내 쪽밖에는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번 달에 코로나 다시 너무 심해져갖고 또 다 많이 취소하셨어요. 네. 이렇게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도 역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저번 달에 재개발로 인해서 저희 건물에 있던 상가들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올해 말에 새로운 곳으로 가서 더 크게 이사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조금 어려워져서 일단 지금 사무실을 먼저 뺐고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지면은 이제 저희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얻기에는 조금 너무 지출이 많이 커서 네. 지난 6년간 일했던 흔적이 고작 서너 개의 상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문구류들 사용하던 그리고 이제 명함 같은 것도 있고요. 서류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 손님들 컨설팅 해줘갖고 이제 만들었던 저희 약간 재산 같은 거죠. 네, 그런 것들. 사실 이 짐들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건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이 결정도 쉽진 않았습니다. 되게 좀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뭐 버틸 수 있을까? 나같이 이런 작은 여행사를 하는 여행사가 주기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온다면 여행업을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네. 주변에서도 그냥 폐업해 이러신 분도 있었고 제가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이거를 시작할 때에 어쨌든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하니까 또 저희 직원이 제가 힘들 때는 좋아질 거야. 우리 지금까지처럼 조금만 더 버텨보자. 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삼정한 차량이야? 삼정? 늘 바쁘던 엄마가 집에 머물게 되면서 얻게 된 것도 있는데요. 세상은 멈췄지만 아이들은 열심히 자랐고 그렇게 나눈 시간들은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거 풀어야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아이들을 보고 있을 때 제일 행복했어요. 사실 저희 남편도 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매일매일 아이들과 함께 7월, 8월에 함께 모여서 그날 저녁에 같이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시간을 한 달을 보냈는데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크게 힘들어하거나 걱정하거나 하지 않고 아이들이 밝게 있는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재택근무 중인 양진영 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직원들과 회의할 때 빌려 쓰고 있는 지인의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왔어. 유럽 컨설팅 했던 거 그거 가이드북 만드는 거. 아 그리고 우리 신청 그거 문자 보낼 거야? 보내긴 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건 알려줘야지. 새 사무실 해갖고 다시 인사한다고 하고서는 보낼까? 아니면 그냥 SNS에만 올릴까? SNS에만 차라리 그냥 그럴까? 아니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직원들 역시 하루하루 버티면서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가끔 어떨 때면 그래 꾸밀 거야. 자고 나면은 괜찮아지겠지? 약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하루만 더 보내고 한 게 벌써 그때 한 3월, 4월 달이 12월 달까지 벌써 올해가 훅 간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어려워하면 또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저보다도 사장님이 더 많이 힘든 상황이니까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의하면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서로 격려하죠. 버티자. 우리 잘 될 거야. 오늘만 잘 마무리하자. 괜찮아질 거야. 정말 그냥 오늘만 무사히 넘기자. 그래 오늘의 일들을 하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새 사무실에서 저희 직원들과 다 같이 함께 모이는 거. 네. 함께 정상적인 출근을 해보는 거. 네. 그렇게만 돼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상황은 뭐 급격하게 좋아지진 않는다고 하지만 함께 다시 모였으니까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하곤 합니다. 희망은 힘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그 힘없는 희망 하나 붙들고 견뎌낸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새해의 시작과 함께 안부와 작은 응원을 전합니다.